어둠의 뒷골목을 평정한 전설의 주먹이라도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식 링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암호화폐들이 사이버 세상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현실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도적, 법적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다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STO는 암호화폐들의 핵심적인 기술을 적용해야만 하는 현실 세계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STO 분야에서 암호화폐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나을 것도 같은 그런 정도의 역할이 아닌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으로만 제대로 구현이 가능한 미래 자본주의 한 분야입니다. 이런 STO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각 단계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레이븐코인은 STO의 밸류체인 중에서 토큰 발행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레이븐코인이 토큰 발행 플랫폼으로 STO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강점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블록체인 분산거래 원장 시스템, 둘째는 POW 작업증명의 보안 우수성, 셋째는 공공 디지털 상품의 성격입니다. 1. 블록체인 분산거래 원장 시스템으로 인한 탈중앙화. 암호화폐들은 기존의 제도권에 포함되어 있는 플레이어들과 달리 분산거래 원장 시스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권 내의 은행들은 중앙 집권화된 서버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보관합니다. 블록체인의 분산거래 원장 시스템이라고 하면 거래의 기록을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전송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수의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거래의 원장이 똑같이 저장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해 거래의 검증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더욱더 분산화되며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일정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일단 궤도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는 중앙화된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자에 의한 서비스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STO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이 다른 중앙 집권화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은행들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는 점 중 하나입니다. 2. POW와 POS의 거래 검증 차이법.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은 기본적으로 분산 원장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 STO에 적합할까요? No. 아닙니다. 같은 분산 원장 거래 시스템에서도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어떻게 거래를 검증할 것인가 입니다. 이는 보안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암호화폐는 거래가 위조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POW 작업증명과 POS 지분증명이라는 크게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기술적 방법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레이븐이 왜 다른 암호화폐보다 디지털 자산 증권 생산과 거래에 더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POW나 POS의 기술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접근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디지털 자산의 생성과 거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가에 중심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2-1. POW 작업 증명 방법이란 POW라는 말은 Proof of Work의 줄임말로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작업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컴퓨터 연산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은 10분마다 한 번씩 주어지는 간단하지만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풀어야만 하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면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0001, 0002, 0003과 같은 방법으로 999까지 해보아서 우연히 얻어 걸리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전기 에너지를 투입하여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 투입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수학 문제를 풀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일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이런 참여자를 채굴자라고 하고요. 그럼 비트코인은 왜 참여자들에게 문제를 풀게 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검증된 거래를 기록할 사람을 뽑기 위한 것입니다. POW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거래를 검증합니다.
이런 많은 검증된 거래들 중에서 블록체인을 장부에 기록할 단 한 사람을 뽑기 위한 일종의 게임이 채굴입니다. 검증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지만 검증이 완료된 거래는 단 한 명만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 버전의 거래 장부가 아닌 단 하나의 통일된 거래 장부를 가지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네트워크가 24시간 365일 돌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참여자에게 분산된 네트워크가 끊이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컴퓨터를 끄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학 연산 게임을 10분마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의 거래를 검증하고 네트워크가 끊이지 않도록 전기 에너지를 항상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요인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POW 시스템 안에서는 채굴자는 무수히 많은 검증자 중에 단 한 명일 뿐입니다. 단지 게임에 이겨서 이미 검증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POW 거래의 무결성의 핵심은 이런 기록자, 즉 채굴자와 검증자의 분리이며 이 분리를 통해 거래의 검증에 채굴자의 어떤 이해관계도 개입할 필요가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채굴자는 단지 검증된 거래를 장부에 적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POW 작업 증명 방법은 이미 비트코인을 통해서 12년간 거래의 검증의 무결성과 해킹에 대한 보안성 검증을 끝냈습니다. 2-2 POS 지분 증명 방법이란 POS는 Proof of Stake입니다. 스테이크의 뜻은 지분입니다. 이 이름처럼 POS의 검증자는 지분 보유자입니다. 본인이 예치한 지분에 비례하여 검증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이 완료되면 이더리움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32개의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예치합니다. 예치된 동안 팔 수 없으며 검증에 사용됩니다. 예치된 코인들은 생성된 블록이 문제가 없는 올바른 거래라는 것에 일종의 베팅을 하게 됩니다. 실제 검증 결과를 통해 올바른 거래가 저장된 블록이었을 경우 예치에 따른 비율에 맞추어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반대로 조작된 블록에 베팅을 하게 되었을 때는 벌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치한 투자에 손실을 입지 않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검증을 해야 합니다. 검증자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손해를 볼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논리 구조가 피어에 있습니다. 즉, 지분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거래 승인을 해줄 사람이라는 논리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마치 은행이 돈거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은행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니 은행은 어떻게든 거래를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야 라는 논리와 가깝습니다. 2-3 왜 POW가 디지털 자산 증권 생성과 거래에 더 적합한가? POS가 거래 검증에서 가지는 약점은 소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에 의해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의 담보를 이해관계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POW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투입하여 거래의 검증이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에 의해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POS는 훨씬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며 거래의 검증을 일부 소수 지분자의 이해관계에 기대는 방식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현실 자산들이 디지털 증권으로 전환되고 전송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떤 방법이 더 보안성에 적합한 방법일까요? 화폐를 목표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왜 POS가 아닌 POW를 선택했는지, 암호화폐 어플리케이션들의 플랫폼, 디앱을 목적으로 하는 이더리움이 왜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3. 발행 플랫폼인 레이븐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레이븐은 STO 대장주의니까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미국 증권법에 의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합니다. 레이븐은 증권화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지 코인 자체로는 디지털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 우선 증권과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은 간단하게 어떤 비즈니스의 주체가 되는 기업의 동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주식이 대표적인 증권인데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고 삼성전자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은 말 그대로 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상품입니다. 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핸드폰을 샀습니다. 갤럭시 휴대폰의 전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갤럭시 휴대폰의 중고 가격이 상승하여 되팔 때 초과 이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증권인가 상품인가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발행 플랫폼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순간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될 때 플랫폼 자체가 미국의 증권법 규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연스러운 경제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조절되지만 증권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손익을 취하는 주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의도적인 주가 조작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고점에서 먹튀할 경우 그 피해는 일반 서민 개미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의 보호이자 자본시장 보호를 위해 증권을 상장할 때는 각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증권위원회 SEC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하위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4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1. 금전의 투자 2. 공동사업 3.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여 4. 투자 수익에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것. 이렇게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법상 공시규제 및 불공정 거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것이 되면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초기 개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ICO를 통해 시작을 하며 사전 채굴이나 개발자 토큰 물량을 배정해 두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수익도 없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업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개발만 하고 끌고 가기에는 회사의 존속이라는 현실적인 생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발행한 토큰들 자체가 증권이 되고 미국 증권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SEC 고위 임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어 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공시 의무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물론 해석의 차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아직 증권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레이븐 역시 비트코인과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사가 없고 ICO가 없었으며 사전 채굴이 없는 공공 블록체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려는 자산 소유자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본인의 토큰 자체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겠죠. 발행 플랫폼이 사기업의 서비스인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 구조, 오너 리스크, 경영 능력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만약 토큰의 발행사가 미국 증권법 위반으로 SEC와 소송으로 법적 다툼 중에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로 이어질 경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행된 자산 토큰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토큰 발행 플랫폼의 리스크는 발행된 토큰 리스크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들이 토큰 발행 플랫폼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증권에 해당하기보다는 공공성을 가지는 상품에 해당하는 쪽이 향후 규제의 통고와 서비스의 안전성에 더 큰 강점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STO 시장은 게임의 규칙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플레이어가 더 규칙을 잘 예상하고 준비해가며 힘을 키우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레이븐 코인의 진정한 호재는 코인베이스 상장 같은 이벤트가 아닌 레이븐을 통해 발행된 대형 현실 자산들의 증권형 토큰의 출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